강원 지역 방송사들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랭 질환자와 시설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에도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도로에 얼어붙은 살얼음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에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자는 취지인데 성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방송사들이 공동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인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강원도민들의 민심은 어떨까요?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강원도민들의 민심을 물었습니다. 매우 잘한다 15%, 다소 잘한다는 23%로 긍정평가가 3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소 잘못한다 20%, 매우 잘못한다는 37%로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고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6%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주시 갑과 원주시 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이 각각 30%와 33%, 35%로 긍정평가가 낮았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이 43%, 강릉시와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각각 40%로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별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는 40대 17%, 20대 이하 20%, 30대 23%, 50대 31%로 낮은 반면 60대 53%, 70대 이상은 67%로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0대 81%, 30대 71%, 20대 이하 70%, 50대 65% 순으로 높았고 60대는 42%, 70대 이상은 20%였습니다. 총선 주장 공감도에는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5%,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2%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이 52%,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47% 순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원주시 갑 52%,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47% 순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 36%로 접전 양상을 보였고 정의당 4%, 기타 정당 3%, 없음이나 모름, 무응답은 18%였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55%, 50대 45%, 30대 40%, 20대 이하 3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70대 이상 63%, 60대 56%가 국민의힘을 지지해 여당 쪽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정치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는 28%, 중도 34%, 진보는 25%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5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중도나 진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60대 이상은 보수 쪽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원도 8개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도내 MBC를 비롯한 KBS 지원 방송이 입소스의 분석을 의뢰해 강원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강원도 전체로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 응답률은 16.8%로 이번 조사 결과는 도내 MBC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 영하 19.4도를 비롯해 정선 사북 영하 17.8도, 태백 영하 16.2, 삼척 도계 영하 15.9, 속초 영하 13.1, 강릉 영하 10.7도였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강원 산지와 태백 정선 평지에 한파 경보가, 강릉 속초 고성 양양 평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아 더 춥겠고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강원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한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과 강원도 공무원 97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공무원 4,100명을 동원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긴급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른 강원도 한랭질환자는 12명이며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 피해는 18건이 접수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도로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눈에 잘 띄지 않는 결빙도로,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이 블랙아이스 사고 치사율이 보통 교통사고보다 7배나 높았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왕복 6차선 다리 위 1차로로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중앙선을 넘어 다리 난간을 뚫고 10m 아래로 추락합니다. 바로 뒤 2차로로 달리던 덤프트럭도 갑자기 옆차로로 미끄러집니다. 사고 당시 추정 온도는 영상 3.3도, 아침 햇살에 얼었던 도로 위로 살얼음이 끼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로 추정됩니다. 교량 앞으로 다가가니까는 도로가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도로가 살얼음이 많이 얼어 있어가지고. 지난주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서도 결빙 도로에서 오중추돌로 7명이 다쳤습니다. 노면 살얼음은 눈이 올 때는 물론 눈이 녹다 기온이 영하로 잠깐만 떨어져도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 강릉의 온도는 영하 7도입니다. 취재진이 사고 현장 주변에 물을 한번 직접 뿌려봤습니다. 5분도 안 돼 이렇게 살얼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 4,600건을 분석해보니 고속도로의 사망 위험은 전체 평균의 7배나 됐고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의 사고가 치사율이 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말 연초에 해돋이 보러 가시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5시 전후에 결빙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아서 위험했고, 지난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로 7,700여 명이 다쳤고 이 중 107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삼척 도계 지역은 2025년 석탄공사 광업소 조기 폐관과 맞물려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도계읍 도심과 떨어진 캠퍼스 위치 등으로 재학생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계 캠퍼스를 도심으로 이전하고 지금의 캠퍼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집중 교육센터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척시 등은 현재 강원특별법에 유학생 비자 관련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그 유학생들의 어떤 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특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계 전산정보고의 전환도 지역 소멸 대응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재학생이 30명 이하로 떨어진 만큼 강원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성훈 강원도 의원은 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하면 외국인 고등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최근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교육청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지금 학생이 27명인데 그대로 두면 학교는 폐교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 학교도 살리고 지역 공동화도 살리고 또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국제직업고 전환에 대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민 정책 전담팀도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내년도 공공 노인 일자리 모집이 다음 주면 마감됩니다. 특히 강원도의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가운데 2명은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 2명이 도시락이 들어있는 상자를 차 안에 옮겨 담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향한 곳은 춘천의 한 아파트.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은 이 도시락을 들고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어르신들은 도시락 배달을 하고 또 다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네, 그럼 맛있게 드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생활비를 벌고 도움을 받는 것 대신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먹는 입장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강원도는 세계 분야에서 약 7만 개의 공공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일자리 신청은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일부 유형은 마감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급여가 높을수록 인기가 많습니다. 양구 지역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커피 찌꺼기 활용 업무. 체력 소모가 적은 장점도 있지만 하루 3시간이라고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내년도 커피 찌꺼기 활용 분야 경쟁률은 1.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단 중에서는 뽀송이 빨래방하고 여기 운영하는 커피 찌꺼기 새롱 사업단, 이게 지금 인기가 제일 좋고 재참여율도 가장 높으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어르신 74%는 경제적인 이유로 신청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생계를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겁니다. 강원도 65세 이상 인구는 36만 5천 명, 2050년에는 고령 인구가 70만 명이 됩니다. 은퇴 뒤에도 일을 원하는 노년의 요구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자치단체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합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대응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는 한편 PCR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고려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 뒤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 입원 환자와 간병인 등은 무료로 그 외 검사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레이 윈터존이 경기장 일대에 마련됩니다. 강원도는 강릉 하키센터 주변에 야외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낮에는 스케이트장, 밤에는 DJ 스케이트 나이트 무대로 운영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강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서 홍보대사인 김연아, 윤성빈 등이 참여하는 올림피언 토크 콘서트를 열고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의 스노우 튜빙, 정선 하이원 스키리조트의 대형 포토존, 횡성 웰리윌리 파크의 스피드 챌린지 등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이 중단됐던 속초 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3년 만인 오는 27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속초시는 국내외 관광객 수용을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선을 재개하기로 하고 속초에서는 오전 4시 30분과 9시 30분 출발, 인천공항에서는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3시 10분 출발하는 것으로 운수회사와 협의했습니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측은 인천공항 시외버스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 운전기사를 추가 확보해 운행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지자체 세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삼척시와 정선군의 세정살림이 도내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오늘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에서 삼척시와 정선군이 최우수, 강릉시, 원주시, 영월군, 양구군이 우수로 평가됐습니다. 또 고성군, 평창군, 횡성군, 철원군은 장려상을 받아 이들 지자체에 모두 2,6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수여됐습니다. 강릉 정동진 일원에 짚라인과 루지 등을 갖춘 종합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강릉시는 주식회사 GLTS-PC와 안보등산로 일원을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자본 970억 원을 투입해 종합관광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정동진리 모래시계공원 일대에 짚라인과 무빙보트로 구성된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통일공원 일대에 알파인 코스터와 루지로 구성된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백시가 내년 초에 졸업하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모두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태백시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미진학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관내 2년 이상 주소를 둔 졸업 예정자 300여 명에게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로 졸업 축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태백시는 내년 시민향토장학회에 15억 6천여만 원을 출연할 계획인데 2025년에는 누적 장학기금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북평민속시장에 문화광장과 거점시설이 조성됐습니다. 동해시는 2022년 5월 북평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규 공모에 선정된 뒤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문화광장과 거점시설 2동을 만들었습니다. 동해시는 내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거점시설 2동의 운영자를 모집해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도립대가 2023년 창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 도립대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창업 우수대학 시상식에서 창업 인프라 부문과 창업 지원 2개 분야에서 최고 기관으로 선정돼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창업 우수대학은 교육부 대학 정보 공시 자료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자료를 토대로 대학의 창업 지원 조직, 인사와 제도, 창업 공간 등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강원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 내년 1학기 강원학사 신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내년 모집 인원은 관악구 강원학사 110명, 도봉구 강원학사 80명 등 190명입니다. 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해 관악학사는 1월 19일, 도봉학사는 1월 12일이 마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가정 형평과 학업 성적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릉시가 2024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해맞이 행사는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경포해변 중앙광장과 정동진에서 해넘이 공연과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 1월 1일 새벽 0시를 앞두고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소망빌기 행사 등도 함께 열립니다. 동해시가 대진, 어달, 천곡항에 대한 준설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동해시는 모두 2억 5천만 원을 들여 너울 등으로 토사 유입이 늘어나 어선의 안전 정박과 입출항에 문제가 우려되자 어항 3곳에서 모두 9,330제곱미터 규모의 퇴적 모래 준설을 마쳤습니다. 이번 준설 공사로 어항 기능이 회복돼 어선 안전 확보와 해양 레저 기구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